그죠? 안내문자. 아, 오케이. 아, 역시. 동현아, 뭐 이상하면 한 번씩 봐줘. 자, 필수 문제 1번인데, 필수 문제 1번에서는 원점 U랑 P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점좌표를 먼저 잡아주시게 되면, 우리가 얘네는 몇 사분면이고? 3, 4분면이잖아. 그지? 그럼 3, 4분면이니까 이쪽으로 생기게 되고, 그래, 세트 값을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봐주고, 그런 뒤에,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얘들아 12 코시컨트 세타랑 마이너스 5의 시컨트 세타랑 그 다음 플러스 12 코탄젠트 세타인데 얘들아 나도 이거 바로바로 계산 안 하거든. 그냥 천천히 가시면 돼. 어차피 여기가 마이너스 5고 그지? 마이너스 10이고 그러면 어차피 이 길이값이 뭐가 되니까 13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기준으로 먼저 뭐부터 봐주시면 되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부터 구하시면 된다고요. 됐어. 그럼 사인 세타 잡아주면 사인 세타 뭐가 되니? 나는 원래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 잡고 그럼 얘가 13, 12, 5 이렇게 잡거든. 이게 더 보기가 편하잖아. 그치? 그럼 이런 상태에서 사인 값을 먼저 구하면 13분의 12가 되고 코사인은 13분의 5가 될 거고 탄젠트는 5분의 12가 되는데 지금 몇 사분면이니까? 3, 4분면이니까 얼사탄 탄젠트만 뭐가 되네? 플러스만 되는 4분면이란 말이야. 그럼 누구만 플러스고 얘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됐니? 이렇게 잡고 그런 뒤에 얘네를 뭘로 바꿔주면 코시컨트 역수잖아. 마이너스 12분의 13이 되는 거고 시컨트는 마이너스 5분의 13이 되는 거고 코탄젠트는 1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각각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그냥 두 번 푸세요. 알겠지?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거 한다고 해서 몇 초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기존의 삼각함수 잡아주시고 역수에 해당하는 코시, 시컨트, 코탄젠트 잡아서 그냥 쭉쭉쭉 푸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바로 밑에 있는 필수 문제 2번 문제도 갈 건데 필수 문제 2번 문제도 뭐 별 거 없어요. 내용이. 필수 2번에서는 우리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삼각함수에 해당하는 곱을 통해서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파악을 하는 과정이 되는 건데 코시컨트, 시컨트가 0보다 크고요. 사인 세타, 코탄젠트 세타 얘가 0보다 작아지게 되는데 똑같이 생각을 하되 우린 역수인데 얘가 뭐의 역수인지만 파악하시면 돼. 그러면 코시컨트 세타는 뭐의 역수였죠? 코시컨트가 사인의 역수야. 사인의 역수.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야. 그럼 역수라고 해도 부호 관계는 안 바뀌잖아. 맞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사인이랑 코사인을 곱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0보다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둘에 해당하는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가능한 4분면이 1, 4분면, 3, 4분면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두 번째, 코사인이랑 코탄젠트는 뭐에 대한 역수니까? 탄젠트에 대한 역수니까 코사인이랑 탄젠트에 대한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1, 4분면이 어떻게 돼? 탈락하게 되면서 가능한 게 뭐만 남아야? 3, 4분면만 남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원래 했었던 삼각함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역수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문자로 다시 바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거 없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역수가 뭔지만 파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암기예요. 알겠죠? 문자에 대한 암기를 우리가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익혀가는 과정이야. 필수 문제 3번에서 코시컨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세타에 해당하는 범위가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3, 4분면이라는 것까지 주어져 있는 상황. 그럼 지금 코시컨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가 몇이 되는 거니?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럼 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되도록 하는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를 세타라고 봤을 때 그럼 5, 4, 3 잡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맞니? 그리고 나서 이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사인 세타 값 다시 한번 잡아주면 5분의 4 코사인 세타 5분의 3 친구들 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 난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얘네가 다시 한번 몇 사분면이니까 3, 4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1번을 보시면 코탄젠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탄젠트 세타의 역수니까 4분의 3이라고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컨트 세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의 역수라서 마이너스 3분의 5요.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되니?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원래 알고 있었던 형태에서 넘어오는 게 지금은 가장 익숙하고, 이게 많이 익숙해졌을 때는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을 하시되, 생략했는데 실수가 많아지면 생략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알겠지? 되니?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4번이고요.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시컨트 세타에 플러스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있고요. 플러스 시컨트 세타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있고요. 나는 이거 어떻게 볼 거냐면 시컨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다 분수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요거 이해되지? 그치?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시컨트 세타가 뭐 분의 1? 코사인 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세타 C라고 쓸게. 코사인 세타 분의 1에 플러스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는 거고, 분자에는 코사인이 이렇게 있는 형태고,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코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에 대한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코사인을 곱할 거야. 됐니? 그래서 코사인을 곱해주게 되면 분모가 1 플러스 사인과 1 마이너스 사인의 형태로 주어지게 될 거고, 여기에 분자가 코사인 제곱으로 잡히게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돼요? 통분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통분해 주시게 되면 코사인 제곱이 여기에 주어지게 되는 거고, 분모에는 누가 생기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생기게 되는 거고, 맞아? 그지? 그리고 나서 1 플러스 사인과 1 마이너스 사인을 더하니까 2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됩니다. 맞죠? 이제 너희들 잘 알죠? 코사인 제곱이랑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서로 같은 친구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고? 약분해주고 남아있는 게 누구만 남아있어요? 2만 남아있어요. 나는 이 형태가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있는 풀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밑에 있는 풀이가 이렇게 풀었구나 라는 거 정도는 친구들이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내가 선호하는 형태는 원래 익숙한 형태로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는 시컨트와 탄젠트를 살려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라서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번거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풀어주면 이렇게 돼.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 주게 되면 똑같거든? 그럼 얘가 시컨트 제곱 세타의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위에는 코사인에다가 곱하기 2 시컨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이랑 시컨트가 서로 뭐니까?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곱하면 날아가게 되는 거고, 그치? 다시 한번 일단 뭐요? 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시컨트 제곱 빼기 탄젠트 제곱이 1이 됩니다. 됐어?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분자에는 누가만 남으니까 2만 남으니까 결과값은 같아지게 되는 거지. 됐니? 근데 이 형태가 지금 너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변형해서 쓰는 걸 익숙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풀려보면 너희 눈에 익으니까 읽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됐니? 넘어가 본다잉. 가끔 내가 저거 일단 알려주면 학교에서 외치고 다니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그러진 마. 강호야, 알았지? 하지 마. 야, 너 어디에서 배웠어? 희재 쓰면 그러지 마. 알았지?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치고 다니지 말고 우리 그냥 써먹자. 뭐야? 미친놈들아. 희재쌤이 알려줬어요. 선생님 그거 하세요. 하지 마. 알았어. 뭐야? 영주쌤이랑 뭐? 한테 가서 말한다고? 마음대로 해. 그거 알아서 하시겠죠, 그치? 1 플러스 사인분의 1이고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값이 2분의 5인데, 얘들아 동일하게 이거 어차피 뭐 해주게 되면, 통분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럼 따라서 지금 이 값이 뭐가 되니까?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코사인 제곱이라는 값이 5분의 4라고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맞아? 그리고 나서 이번 문제에서 조건은 뭐라고 잡혀있냐면 얘가 몇 사분면?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에 붙어 잡혀있기 때문에 2사분면이라서 코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코사인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맞지? 얼싸 사인만 플러스니까. 그럼 따라서 코사인에 해당하는 값이 뭐가 되냐면 루트 5분의 2로 잡히는데 여기 앞에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셔야 된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세타 값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떤 형태의 삼각형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얘가 루트 5고 얘가 2고 얘가 1인데 이게 몇 사분면? 2사분면에 해당하는 세타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고. 요거 되셨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코탄젠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 먼저 탄젠트 세타를 구할 거고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인데 몇 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이니까 얘는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가 될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2네 라고 넘어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됐니?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냥 차근히 내가 요렇게 쓰는 것도 난 익숙한 게 요게 편해서 그래.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제일 처음 배울 때부터 요 형태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요 형태로 바꾸고 4분면을 적용을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나는 실수가 적더라고. 친구들이 원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실수가 없었으면 그대로 적용하셔도 괜찮다. 알겠지? 방법을 고정할 필요는 없어. 근데 난 이렇게 풀 거야. 그래서 저 새끼가 또 저렇게 푸네 라고 생각만 하셔도 돼요. 근데 너희가 원래 하던 방법에서 실수가 많았으면 요거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써먹으시면 되는 거고. 알겠니? 자, 넘어갑니다. 오케이. 뒤에 있는 것들 생략할 거고요. 우리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부터 극한까지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증명을 좀 해야 돼. 증명 안 외워도 되고 그냥 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괜찮아? 이렇게 한번 잡을 거고 A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이거 반지름의 길이 1이라고 볼 거라서 코사인 알파 콤마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라고 잡을 거고 B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라고 이렇게 잡을 겁니다. 됐지? 이렇게 잡고 그럼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할 거냐면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을 구할 거고 괜찮니? 요거 구할 거고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고법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길이의 제곱은 양변의 길이의 제곱 1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과정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를 써주게 되면 점점거 공식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야. 괜찮니? 요거 진행을 할 거고 그럼 점점거로 진행을 하니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에 대한 제곱으로 진행을 할 거고 됐지? 그럼 앞에 거 풀어주게 되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말만 들어도 돼. 어차피 그냥 정리 마지막에 할 거야. 코사인 제곱 베타가 되고 여기서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가 되는 거라서 얘네 합이 1이 되고 요거 합이 1이 되는 과정이야.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는 2배 마이너스 2배 해주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 플러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 이 값이 뭐랑 같은 거냐면 2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들이 가져야 하는 식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했더니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에 플러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요 이렇게 돼요. 됐어?
이렇게 해서 공식이 하나가 세팅이 되고 얘를 제일 기본으로 가져가면 돼. 얘를 제일 기본으로 가져가면 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파생시킬 거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 내가 이렇게 써줬는데 뭐 인터넷에서 뭐 외우는 방법 되게 많기는 해. 코마는 뭐 코코필 싸싸 뭐 이러면서 막 외우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난 내가 그걸 고등학교 때도 안 했고 친구들한테도 강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게 재밌으면 그렇게 외우시고요. 근데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너희한테 강요를 못 하겠어.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방법이 필요하면 그 방법들을 가지고 외워주시면 되고 나는 그냥 몇 번 이거를 증명해가면서 그냥 외웠어요. 변태 같은 새끼기는 한데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나는 그걸 추천하기는 해요. 근데 너희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치? 그래서 막 있어. 코코마 싸싸 막 이러면서 막 외우는 거 있는데 모르겠어. 그 옆에서 애들이 막 그럴 때마다 일단색보다 더 병신 같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고. 자,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 그럼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에 플러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부터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정확히는 두 번째는 요 베타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요거 이해되지?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해 주시면 2번은 코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뀐다. 이거 맞아?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그럼 얘가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사인 알파에 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근데 코사인 함수는 선대칭이고, 그지? 우함수고, 사인 함수는 기함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는 그대로 곱해지게 되는 거고, 뒤에는 부호가 바뀌게 돼요. 됐어?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을 때 코코사사를 빼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코사인 함수에서 이렇게 해서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있어. 그럼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뭐가 돼요? 오잉!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이렇게 되지. 그치? 이거 그대로 적용을 해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과정인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너희가 더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에서 가져올 건데 베타 대신에 뭐를 쓰자고?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쓰자는 이런 이야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쓰자는 이야기고,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주어져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이야기야.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렇게 묶어서 보자는 거야. 그럼 밑에는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베타 대신에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여기에다가 각각 다시 한번 대입.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알파에 사인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럼 앞에 있는 코사인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에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맞아? 됐어? 사인 함수 입장에서는 사인 함수에서 어떤 x값에 어디를 2분의 파이를 더해주게 되면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거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돼? 이렇게 바뀌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너희가 세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냐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요. 이렇게 바뀌게 되고, 네 번째 거는 그냥 그대로 진행할게.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에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돼요. 됐어? 오, 짜증나지? 너 이거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안 했잖아. 그치? 우리 탄젠트 진행할 거야. 경수 힘내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우리 탄젠트는 뭐분의 뭐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되게 귀찮아 얘들아. 그냥 내가 고생할 테니까 그냥 보고 저 새끼가 하는 말이 맞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증명을 하면 수학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너희가 사실 뭐 그렇게 원하는 친구들 별로 없기 때문에 보고 암기하세요. 알겠지? 증명이 가능하네, 변형하면 이렇게 되네 방법을 친구들이 익혀두시고 그 다음 암기하시고, 나중에 조금 그렇진 않겠지만 여유가 생기면 그때 증명 한번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는 너희가 이거 지금 아니잖아. 반년 뒤에 친구들이 미적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요거 다 증명을 해놓고 앞에 있었던 도함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들 있지. 그래도 다 직접 증명을 해서 숙지하셔야 돼요. 숙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안 해도 돼. 자, 이거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요. 위에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식을 그대로 써주게 되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 분자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플러스 코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 이렇게 되거든. 됐니? 순서는 전부 다 알파 베타 순으로 써놓은 거야.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분모 분자를 나눌 건데 분모 분자를 나누는데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로 나눠주게 될 거예요. 됐니? 분모 분자를 둘 다 나눌 거야. 둘 다 나눠주게 되면 얘를 나누니까 앞에 있는 값, 분모에서의 앞에 있는 값은 1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눠주면 둘 다 탄젠트로 바뀌거든. 그치?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돼. 됐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면 얘네가 약분이 되면서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만 남아서 탄젠트 알파가 되고 뒤에는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이거 됐어?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값 곱해주시고 탄젠트 값 더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다가 쓰고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지금 보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에 탄젠트 알파의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끝이야. 되시나요? 증명하는 과정은 원래 하던 거랑 다 동일하지만 이 과정까지는 생략을 하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하나만 정확하게 외워서 나머지는 부호 바꾸는 느낌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친구들은 뭐를 알게 되는 거냐면 증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변형했더니 맞더라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첫 번째 한다에 사인부터 시작할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럼 여기에서 부호 가운데 있는 걸 바꿔주면 얘도 부호 가운데 있는 게 바뀌면 된다고. 됐어? 두 번째,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얘를 바꿔주게 되면 되니? 얘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는 건데, 이때 얘도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요 놈들도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봐주시게 되면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에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가 되는 건데, 얘네도 부호가 바뀌면 주어져 있는 눈앞에 있는 부호들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파생을 시켜서 너희가 어떤 공식을 같이 가져오게 되는 거냐면 대각 공식이라는 걸 가져오게 되는 건데, 대각 공식이 뭐냐면 이거 구하는 거야. 사인 2알파가 뭐예요? 요거 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사인 2알파는 따지고 보면 무엇과 같냐면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와 같습니다. 요거 이해되죠? 그럼 너희가 알고 있었던 덧셈 공식에서 알파로 바꿔주면 된다고. 됐니?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제부터 조금 생략해서 쓸게.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정리를 해주면 1번 사인 2알파는 2배의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돼요. 됐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돼요. 그래서 요 놈은 변형이 조금 있는데 너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다시 병신아 다시 할게. 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대입할 수 있고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대입을 할 수가 있다고. 요거 이해돼? 그럼 얘네를 각각 대입을 해주게 되면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도 되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의 형태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2알파가 조금 변주가 있어요. 오케이? 됐니?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탄젠트 2알파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얘네가 제곱이 되고 얘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 탄젠트 알파요. 여기까지 봐주시면 돼요. 됐어? 여기까지는 너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야. 됐니? 그래서 오늘 진도 많이 못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희 이거 익숙해져야 돼. 해야 되는 거. 알겠지? 경수 할 수 있죠? 화이팅. 이거 외워야 돼. 지금 내가 했던 게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100페이지에는 이거 증명이 있어요. 방금 전에 내가 했었던 그 증명이 있는 거고 친구들은 99페이지에 있는 요 공식들을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 미안해 얘들아 근데 이번 중요한 겁니다. 요거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니? 요거 싹 다 외우셔야 되고 조금 익숙해져야 되고 알겠지? 그게 너희 다음 시간까지의 숙제야. 따지고 보면 저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이랑 배각 공식은 잘 쓸 수 있어요. 되는 거.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요거 이제 지울게요. 요거 지우는데 코사인 2알파를 코사인 제곱 코사인이라고 쓸게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라고 보고 얘네를 변형을 시켜서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뭐만 한번 가져와 볼 거냐면 요 식만 한번 가져와서 괜찮니? 요 식만 가져와서 한번 봐주게 되면 2 코사인 제곱 알파는 코사인 2알파의 플러스 1이 되고 맞아?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요. 이렇게 바뀌게 돼요. 요거 괜찮아? 이렇게 바뀌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 없어. 코사인 2알파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라고 봤을 때 2 사인 제곱 알파는 따지고 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될 거고 그지?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되는데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반각공식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야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라고 표현을 해주고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됐어? 조금 더는 보통은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 문제 자체에서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주어지게 됐을 때 얘가 2배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형태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주어지게 되면 2배, 2분의 2배의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인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치환하듯이 바꿔서 쓸 수 있는 걸로 써먹는 거거든. 요거 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요게 있어서 요거까지 친구들이 같이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지금 이번에는 딱히 수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 반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오늘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덧셈 공식 암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대각 공식 암기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반각 공식은 일단 필기해 두시고 유도해 보세요. 알겠지? 유도하는 것까지. 코사인 미안 글씨가 이상하죠? 그래서 반각 공식은 따지고 보면 코사인 배각 공식에서 파생이 되는 개념들이고 친구들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쭉 쓰는 연습을 해줘야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필기하고 써먹는 것까지 연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입니다. 됐니? 강무야 힘들어. 그지? 먹고 살기 힘들죠? 오케이, 덧셈 정리 한번 가보자. 갑니다.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필수 문제 6번.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오늘 극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뻗어있냐 얘들아? 6번에 사인 알파가 이 일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알파가 13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코사인 알파는 그럼 13분의 12가 될 거고 그지? 사인 베타가 5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가 될 겁니다. 그쵸? 이 정도까지는 친구들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뒤에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에서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에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맞니?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대입해. 그럼 사인 알파가 13분의 5고요 코사인 베타가 5분의 4고 플러스 13분의 12가 되고 5분의 3이 되니까 요거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어요? 56? 맞나?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에다가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로 주어지게 되니까 사인 알파에 사인 베타가 될 거고 그럼 코사인끼리 곱해주게 되면 얘네끼리 곱해주게 되면 13 곱하기 5에 12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플러스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곱해주게 되면 13분의 5에 5분의 3 이렇게 주어지게 되니까 분모는 동일하게 65가 될 거고 48에다가 15를 더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63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3번에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친구들이 봐주게 되면 요 값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될 거고 분자는 탄젠트 알파의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지금 내가 그냥 공식을 계속 쓰고는 있는데 잘 모르면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 알겠지? 계속 확인하시고 탄젠트 알파를 구하라고 했는데 탄젠트 알파 다시 소리 옆에다가 써야 되는데 탄젠트 알파 값을 봐주면 탄젠트 알파는 12분의 5가 되고 탄젠트 베타에 해당하는 값은 4분의 3이 되니까 요거 그대로 적용해서 곱하고 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산해서 친구들이 정답 내주면 되고 이 탄젠트 값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탄젠트 값을 보통 너희가 어디에서 쓰냐면 탄젠트 알파라고 하면 x축의 양의 방향이랑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가계 크기가 알파일 때 이렇게 써주게 되고, 그치? 맞니? 베타라고 하면 요게 되는 거잖아. 맞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요게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두 축 사이로 이루어져 있는, 두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울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는 탄젠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나올 수 있어서 친구들 요거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백악 공식 그대로 적용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공식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된다. 가자. 네, 편한 거 적당하게 외워놔야 돼. 필수 7번에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코사인 알파가 주어졌으면 사인 알파도 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얘는 2사분면이야. 그치? 코사인 알파에 대한 값이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3에 해당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그럼 코사인 4, 여기가 3이고, 그러면 루트 7이니 요쯤 되겠다. 그치? 그러면 사인 알파에 해당하는 값이 4분의 루트 7이 되는데, 2사분면에서 사인 알파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탄젠트 알파도 일단 우리가 같이 한번 써주게 되면 탄젠트 알파는 3분의 루트 7인데 2사분면이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됐지? 이런 식으로 봐줄 수가 있고,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사인 2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 2알파는 2배의 사인 코사인이야. 알겠니? 요거는 너희 자주 나오는 친구라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이거 외워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친구들이 외워주시게 되면 2배의 사인 값 4분의 루트 7, 코사인 값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해서 곱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사인 2알파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 값이 주어졌을 때 얘네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라고 해서 얘가 뭐가 된다고? 사인 2세타가 된다고. 요거 이해돼? 그래서 바로 등장해요. 이런 형태로 잡히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친숙하게 식이 주어져 있으면 제곱으로 풀면서 바로 등장하는 친구가 되는 거니까 많은 표현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온다라는 거 친구들이 익숙하게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코사인 2알파인데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의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죠. 혹은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2배의 코사인 제곱의 마이너스 1이나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친구들이 아무거나 잡아주시면 되고, 일단 제일 기본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16분의 9가 될 거고요. 사인 제곱 알파는 16분의 7이 될 거라서 얘네를 빼주면 8분의 1이네. 그지? 그냥 간단하게 친구들 적용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3번 탄젠트 2알파. 탄젠트 2알파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2 탄젠트가 되는 거라서, 그럼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해주게 되면 9분의 7이 되죠. 9분의 7이고 2배인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7이고, 이렇게 잡아서 다시 한번 식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근데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게 나오더라도 그냥 그대로 친구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적용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다시 그거 한번 볼게. 식 한번 다시 한번 써보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거든. 사인 알파의 코사인 베타고 코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부호 동순에 의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마이너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게 되면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거 되셨어요?
이렇게 바뀌고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될 거고 분자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바뀌면 부호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어지게 되면 분모는 플러스로 바뀌고 분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친구들 요거는 작성 가능하면 좋겠다. 알겠지? 나는 지금 내가 앞에서 계속 써주고 있잖아.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시험을 안 봐요. 그지? 물론 요즘 좀 그런 게 있긴 해. 뭐 강사 스타키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잘하면 돈도 받고 그래요. 나도 아는 선생님이 가서 돈 받고 이랬었는데 좀 빡세거든. 아무튼 나는 시험을 안 봐. 중요한 건. 그렇지? 근데 너희는 봐야 되잖아. 그럼 내가 써야 돼? 니들이 써야 돼? 니들이 써야 돼. 맞아? 맞지? 눈으로 본다고 잘 안 외워지니까 계속 한번 써보세요. 외워질 때까지 써보셔야 이걸 익숙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주어져 있어요. 필수 문제 8번. 필수 문제 8번에서 보시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랑 y는 2x 플러스 5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3x라고 했던 요 놈에 해당하는 알파 값을 마이너스 3, 탄젠트 알파 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보고 탄젠트 베타 값을 2라고 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렇게 볼 거고 됐니? 그럼 그래프 그려주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뭐 이렇게 잡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잡히게 될 거고 우린 지금 어디서부터 요 놈을 알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요 놈을 베타라고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됐죠? 우린 그러면 지금 알파와 베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거 지금 잡혀있는 얘 2 맞지?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건 얘네로 이루어지고 있는 뭐를 찾아주는 과정이 되는 거야. 각 차이를 보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야. 맞죠? 맞니 얘들아? 맞아? 각 차이를 보고 있는 과정이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원래 얘가 알파인데 파이를 빼서 요렇게 볼 거야. 얘를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볼 거고 괜찮니? 됐어? 근데 탄젠트는 주기가 몇이야? 파이잖아. 맞아? 그치? 파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린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파이나 탄젠트 알파나 서로 같아요. 맞니?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탄젠트 세타에 대한 값은 뭐가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베타를 빼셔야 되는데 파이는 있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요. 요거 이해됐어? 그치? 그래서 이거 제외시켜주면 돼. 그래서 결국 우린 똑같이 뭐를 구한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거다 라는 이야기고 괜찮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는 수식을 그대로 얘들아 기억 안 나면 왼쪽 한번 봐봐. 뭐야? 마이너스야. 그지? 이렇게 박혀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고 분자는 탄젠트 알파에다가 탄젠트 베타를 빼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분모 마이너스 5고요. 분자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1이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겠다. 괜찮아? 됐니? 예각을 잡아나가는 요 과정도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를 잡아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함수의 합성 케이스는 내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다. 그치? 그래서 요거까지는 안 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과정을 친구들이 조금 익숙하게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워야 되는 것들 많기 때문에 얘들아 다 쓰면서 외워주셔야 되고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인데 오늘 여기까지 할 생각이야. 그 세상에 이거 나중에 설명하고 가자. 삼각함수 극한. 그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sin x는 sin 알파가 뭐 a가 되고 이런 과정들은 얘네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연한 과정이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생략할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sin x가 있는데
x를 2분의 파이로 붙는데 됐어? 그럼 이건 사실상 뭐랑 같아지게 될 거라고? 사인 2분의 파이랑 같아지게 될 거라고. 이거 맞니? 그치?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함수니까?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값을 취해주면 어차피 이렇게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고요. 맞아? 탄젠트 함수는 변곡점이래. 점근선에서 조금 띠꺼운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점근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함수값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동일한 과정이야. 동일한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사인 x가 있는데 얘를 x로 나눌 거야. 이런 함수가 있거든요. 이런 함수가 있고 이때 얘를 x로 0으로 보낼 거래요. 됐니? 요거 배우는 거야 오늘. 이게 1이야. 그래서 얘가 왜 1이 되는지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거고 증명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내가 진행을 할 건데 원이 있어요. 원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로 잡아 놓을 거고요. 요때 여기를 x 혹은 세타라고 잡을게요. 세타 x라고 잡자. x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잡아볼 거고 됐어? 내가 도형을 여기를 a라고 잡을 거고 뭐 여긴 b, 여기 b라고 하자. 여기를 c, 여기를 원점이라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a에서 b까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 선을 그었고 첫 번째 도형은 OAB 삼각형이야. 괜찮아? OAB 삼각형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할 건데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양변을 곱해주고 그리고 사인 중심각 이렇게 되겠지. 됐어? 이게 삼각형. 두 번째는 부채꼴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할 건데 얘들아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에 반지름 맞아? 제곱해주고 그리고 뭐? 중심각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맞니?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는 여기 있는 큰 직각삼각형 보이죠? 요 큰 직각삼각형. 이 큰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선 요 길이가 탄젠트 x예요. 맞아? 얘 탄젠트 x가 될 거고 따라서 얘는 2분의 1의 탄젠트 x가 됩니다. 맞니? 이렇게 했을 때 부등호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따라서 사인 x보다 누가 크고 x가 크고 x보다 뭐가 크냐면 탄젠트 x가 커요 정도로 우리가 일단 먼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탄젠트 x를 우리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이렇게 바꿀 거거든. 괜찮니? 됐어? 이렇게 바꿀 거고 그리고 얘네를 사인 x로 나눌 겁니다. 알겠죠? 사인 x로 나눠지게 되면 첫 번째는 1이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사인 x분의 x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코사인 x분의 1로 주어지게 됩니다. 맞아? 그리고 다시 역수로 뒤집어서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꿔줘서 표현을 해주면 코사인 x보다 누가 크냐면 x분의 사인 x가 크고요. 이 x분의 사인 x는 뭐보다 작냐면 1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전체 식에 우리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주게 되면 되니? 그럼 첫 번째 변이 어디로 수렴값을 가지냐면 1로 수렴값을 가지고 제일 오른쪽 변이 1이 되니까 가운데 있었던 얘에 대한 극한값도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극한의 개념에서 샌드위치 공식을 이용을 해주고 따라서 x분의 사인 x에 x가 0으로 향할 때에 대한 극한값이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이거도 기준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게 분자에 있는 사인의 각이랑 분모에 들어와야 하는 요 놈들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요. 요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등장했어. 사인 2x야.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거고 근데 분모는 또 3x래. 됐니? 이렇게 잡혀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3분의 1로 바꾸고 얘를 2로 추가해 줘야 되니까 이때부터 여기까지가 1이 되는 거고 3분의 2구나 이렇게 돼요. 됐지?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풀다 보면 보이는 숫자로 그냥 분모 분자 그대로 써주시면 되기는 해. 알겠지?
그렇게 되지만 일단 과정은 이런 과정이 됩니다. 되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이 보는 거고, 요게 증명 과정이거든.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서 물론 지금 너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여유 있는 친구들은 요거 증명하는 거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나중에는 어차피 너희가 요거는 숙지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알겠지? 그래서 요런 증명은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증명 대표 케이스는 너희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고, 그럼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는 너희가 뭐를 보는 거냐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뭘로 향할 때? 0으로 향할 때 sin x를 x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1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x분의 탄젠트 x도 있거든. 근데 이 탄젠트 x가 탄젠트 x 나눠주면 얘 또 뭐가 되냐면 리미트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얘가 어차피 뭐니까 1이 될 거고, 코사인 0도 어차피 1로 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1이에요. 요거 이해되지? 요렇게 된다라는 거.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든 사인이든 어차피 극한값이 1이 되니까 요것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고, 딱히 어려운 거는 없다. 요것만 잘 주의해 주시면 돼요. 되니? 이러면 사실상 끝이고, 하나 더 필기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얘들아 위에 그냥 필기만 해놔. 그 테일러 급수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니? 테일러 급수라는 게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생략을 할 건데, 이 테일러 급수에 대한 아이디어는 모든 함수는 다항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근사치로 표현을 하는 거긴 하지만, 무수히 많은 다항 함수를 어떤 형태로도 만들어 계속 더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형태의 함수의 근사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친구들이 외워야 되는 게 총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서 이거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근사야, 근사. sin x는 다항 함수의 근사치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x의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5팩토리얼 분의 x의 5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되는 형태가 됩니다. 됐지? 사실상 친구들은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알겠니?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 코사인 x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2의 x제곱은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돼요. 됐어? 이게 근사치야,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이 함수예요가 아니라 sin x는 x-3팩토리얼 분의 x세제곱 5팩토리얼 분의 x5제곱,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이 되는 형태예요. 코사인 x는 이런 거고요. 이 x제곱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라고 우리가 근사치를 알고 있으면, 너희가 이전에 배웠었던 내용에 적용을 해주게 됐을 때 이런 거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x분의 sin x가 마치 어떤 거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냐면 x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와 비슷해지게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주게 되면 얘네만 나눠져서 1이 남고 나머지는 x항이 남아있으니까 전부 다 뭐를 더하는 형태가 돼요? 0을 더하는 형태가 되지. 그래서 x분의 sin x에 해당하는 극한값이 1이네 라고 봐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됐어?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뭐 했었냐면 x를 0으로 보냈을 때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눴어? x로 나눴었지, 그치? 맞아? 이거 뭐였어? 이것도 결과값 1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뭐냐면 2의 x제곱은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야. 그러면 이것도 위에서 우리가 근사치로 식을 써주게 되면 x분의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6분의 x세제곱, 이런 게 반복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 그치? 그럼 x로 나눠서 극한 x값을 0으로 보내주게 되면 또 뭐만 남냐면 1만 남는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으면 뭔가 잘 안 됐을 때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이게 없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풀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참고용으로 한번 적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뭐 막힌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풀이로 함수의 느낌으로 대수적인 함수의 느낌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기해놓고 필요하면 한번 써먹어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됐죠? 몰라도 돼. 알면 좋고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고. 근데 저쪽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동네들 있잖아. 거기 애들은 다 하기는 해요. 그래서 알려만 주네. 삼각함수 극한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가보자. 필수 문제 9번. 가자. 9번에 1번. 리밋 이거 하나만 할 거야. x가 2분의 파이로 향하는데 코사인 제곱에 1 마이너스 사인을 나눴다. 그치? 근데 우리 코사인 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었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인수분해되고 분모 분자가 각각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x가 2분의 파이로 갔을 때 1 플러스 사인 x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것과 같아지게 되고, 따라서 결과값이 2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되셨니?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도 너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이 있으면 그걸로 바꿔보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다. 알겠지? 바로 넘어갈 거고. 필수 문제 10번. (1번에)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탄젠트 2x를 사인 3x로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는 분모 분자를 각각 x로 한 번 더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치?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각각의 삼각함수 안에 있는 요 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분자에는 2를 나누고 2를 곱해주시면 되고, 분모에는 3을 나누고 3을 곱해주시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각각이 어디로 향하는 거니까 각각이 1로 수렴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결과값이 3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네 이렇게 풀 수 있기는 해. 알겠지? 근데 과정은 이런 과정이다 라는 거고, 바로 밑에 있는 3번도 한번 같이 볼 거거든. 3번 보시면 리미트의 x가 어디로 향하는 0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x분의 탄젠트 안에 탄젠트라는 이 각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거 이해되니?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들아 이거 생긴 거 똑같이 맞춰준다고 보시면 돼. 그럼 지금 이 탄젠트 오브 탄젠트 함수에서는 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분모에다가 탄젠트 x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분자에도 뭐를 곱해주시면 되냐면 탄젠트 x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이런 형태로 너희가 식 변형을 가져가시면 돼요. 요거 이해되니? 됐지? 됐니 강우야? 이렇게 됐어.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우린 첫 번째는 탄젠트 x분의 탄젠트의 탄젠트 x가 되는 거고, 곱하기 x분의 탄젠트가 되는 건데, 얘가 뭐가 될 거고 얘가 1이 될 거고 요 놈도 뭐가 되니까 요 놈도 1이 되니까 수렴값 1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맞아? 되셨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 얘들아 이 네 번째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향하는데 이거 조금 띠꺼워. 사인에 x가 아니라 x도 돼 있는 거 보이니? 보여? 이게 뭐냐면 각을 지칭하는 곳에서 도가 없이 숫자가 주어져 있으면 우린 기본 각 단위가 라디안이 됩니다. 알겠지? 근데 몇 도 설정을 하면 60분법인 1도, 2도, 3도, 180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우린 기본 단위가 180도가 1파이야. 그치? 180도가 1파이고 다시 그럼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너희가 지금 여기에 설정해 놓은 x도는 180분의 파이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사인에 x도 대신에 괄호안을 180분의 파이의 x요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럼 분모에도 뭐가 추가가 돼야 되냐면 180분의 파이가 추가되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180분의 파이가 이렇게 추가돼야 되는 형태가 돼요. 됐어? 그랬더니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주어져 있는 게 뭔지 60분법인지 호도법인지 구분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라고요. 됐어요?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시고 정답이 그럼 180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필수 문제 10번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돼. 힘내자. 얼마 안 남았어.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필수 문제 11번이요. 필수 문제 11번에 1번 보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하고 0으로 향하고 1 코사인 x의 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1 코사인 x가 어디에 등장하면 1 코사인 x가 극한에 등장을 하면 되니 일반적인 형태로 문제를 풀면 얘가 뭐가 되냐면 요 놈이 분모 분자의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서 푸는 걸 나는 가장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걸 나는 가장 선호하는 형태야.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어떤 걸 배웠었냐면 나도 이거 잘 안 써먹거든. (1 코사인 x를) 우리가 반각 공식을 통해서 사인 제곱 2분의 x의 형태로 바꿀 수 있긴 해요. 요거 이해돼? 요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푼다라고 하면 분자가 1 코사인 제곱이 되면서 이 분자 값이 사인 제곱 x로 바뀌게 되거든. 그럼 분자는 사인 제곱 x가 되고 분모는 x제곱이니까 얘네에 해당하는 극한을 처리를 해주면 어차피 x분의 사인 x를 2번 곱하는 거라서 1이 된다는 게 바로 해결이 돼. 다시 여기 2가 있었으니까 얘는 1이 될 거고 그리고 분모에 코사인 x를 0으로 보내주게 되면 얘가 2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될 거거든. 맞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 거고 뭐니? 내가 쓰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얘를 반각 공식을 통해서 식을 봐주게 되면 식이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x제곱분의 2배의 사인 제곱 2분의 x가 될 거고 됐어? 이렇게 사인 제곱분의 2분의 x가 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얘를 2분의 x를 2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맞지? 그러니까 분모를 4로 나누고 4를 다시 이렇게 곱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형태가 마치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얘네끼리만 봐주게 되면 2분의 x에 대한 제곱분의 사인 제곱의 2분의 x요.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남아있는 건 4분의 2가 되는 거죠. 되셨어? 그럼 얘네끼리 우리가 극한을 보내주게 됐을 때 이게 1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4분의 2로
수렴을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반각공식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극한에서 1 코사인 x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반각공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짝을 만들어서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고 사인 제곱의 입장에서 적용을 하는데 이것보다 반각공식이 편한 경우가 정말 가끔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너희가 한 10번 풀다가 이게 나타났을 때 한 번 정도는 반각공식이 있었지 떠올려서 한번 수식 써보는 정도로 적용만 해보시고 나중에 너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계속 좀 복잡하게 풀리면 반각공식으로 돌릴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제 12번이고 1번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곱하기 사인 x분의 1이 되는 건데 얘들아 이 케이스는 우리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면 지금 주어져 있는 x를 무한대로 갈 때 해당하는 과정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 x분의 1을 뭘로 바꾸고 t라고 바꿔주게 될 거고 그러면 t가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거냐면 t는 0으로 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도 0으로 향하는데 양수인 입장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0에 대한 우극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치환해서 다시 바꿔주면 t가 어디로 향하는데 0으로 향하는데 양수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t분의 sin t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1로 수렴하겠구나 바로 해결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됐어? 애들 너무 신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바로 옆에 있는 2번 다시 바로 진행을 해주게 되면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가게 될 거고 2분의 파이가 되게 됐을 때 코사인 x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치환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한번 해주시고 그럼 x의 값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주시게 되면 리미트 t가 어디로 향하고 0으로 향할 거고 분모의 값은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고 분자는 t가 되는 상황이고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고 분자가 t가 되는 거니까 우리 t분의 사인 t가 어차피 1일 거고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됐어? t 밑으로 내려가나 위로 올라가나 사실상 1이 나오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겠다. 괜찮지? 두 문제. 필수 문제 13번.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할 거고 0으로 향할 거고 sin 2x다 그지? sin 2x고 지금 분모에 있는 거 다시 봐주게 되면 루트 a의 x의 플러스 b가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에 지금 형태를 보면 요 값이 4가 된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 어차피 알듯이 분모의 x를 0으로 보냈을 때 분모가 루트 b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서 우린 따라서 b에 대한 값을 바로 4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주어진 형태를 각각 유리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분모를 ax의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로 바로 바꿔주시고 sin 2x의 분자의 형태를 봐주면 루트 ax 플러스 4에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그치?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어차피 얘네 각각 날아가니까 ax만 남아있고 얘는 sin 2x가 남아있고 요 놈은 x를 0으로 보내주게 되면 어차피 루트 4만 남아있게 되는 거라서 요 숫자의 2배가 됩니다. 항상 알겠지? 그래서 요 값이 4야. 그럼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ax분의 sin 2x에 곱하기 4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4래요. 이거 됐어요? 그럼 sin ax분의 sin 2x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2겠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지? 야 괜찮아? 간다. 마지막이야. 필수 문제 14번에 이거
뭐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는데 부채꼴이나 원 혹은 원과 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중심점에서부터 중심점까지를 너희가 연결하는 건 가장 익숙한 작업이 되셔야 되고, 괜찮니?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게 됐을 때 얘도 반지름이고 요것도 반지름이라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중심각이 2분의 세타로 2등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맞아요? 이렇게 2등분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전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얘네 반지름 하나를 우리가 R이라고 잡아주게 되면 요 놈도 R일 거라서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빗변의 길이가 1-R, 그리고 요 높이가 R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맞아? 그리고 따라서 사인 2분의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1-R분의 R이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중간 과정 생략할 건데 이거 전부 다 전개하고 R로 전부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게 되면, R로 정리를 다시 하는 거야. R로 정리를 다시 해주게 되면 얘가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라는 R 값을 사인 값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고, 됐지? 그런 뒤에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주게 되고, 세타 제곱분의 우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필요한 거라서 R 제곱을 너희가 쭉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봐봐. 이게 쉬운 게 우리가 세타 값을 어디로 보낼 거야? 0으로 보낼 거지. 그럼 사인 2분의 세타가 0이다? 맞아? 그럼 사인 2분의 세타를 분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거 어차피 분모가 1로 향하는 상황이라서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간략하게 만들면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세타가 0으로 향할 때 세타 제곱분의 아까 했던 거거든? 사인 2분의 세타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야. 맞아? 이거 이해돼? 그리고 뒤에 파이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맞춰줘야 돼? 2분의 세타의 제곱을 밑에 맞춰줘야 되니까 4로 나누고 4로 곱해줘야 되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극한값이 4분의 파이 이렇게 등장한다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극한값 잡아주시면 되고, 복잡한 거 아니야. 1 플러스 2분의 세타는 어떻게 처리해요? 극한 보내주면 이거 0이 되니까 그럼 분모에는 1만 남아서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이번에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너희 오면 수업 끝나고 나서 내가 조교쌤한테 교재 검사 다 따로 해달라고 했거든. 선생님 부르면은 너희 앞으로 와서 전부 다 진행해 주시고, 우리 자리 옮겨야 되니까 옮겨서 자습 진행합시다.